본 차시는 4차시로 표고 병해충 방제 기술에 관한 차시입니다. 네, 먼저 표고의 병해충 피해 및 관리 방법에 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고의 병해충 피해에 관한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0여 종의 해균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10여 종의 해균이 원목 재배에서 발생되었는데요. 이 중 주홍꼬리버섯, 검은 혹버섯, 그리고 푸른 곰팡이류가 주요 해균이 되겠습니다. 검은 혹버섯은 많은 분들이 검은 팥버섯이라고도 불리는 표고의 주요한 해균 중의 하나입니다. 털두꺼비, 하늘소, 민달팽이, 청설모 등에 대한 피해도 빈번하기 때문에 표고 재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들 해균의 해충에 대해서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표고의 해균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고 해균의 피해는 대부분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발생합니다. 특히나 표고 피해균의 종류는 푸른 곰팡이류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피해 원인으로는 버섯 재배 시절의 집단화로 인해서 해균의 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버섯 재배 시설들이 점점점 대규모화되면서 해균의 밀도가 그만큼 증가되고 있어서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해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표고균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환경 조건 또한 굉장한 피해를 입히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표고균도 곰팡이이고 해균도 곰팡이이기 때문에 이 곰팡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조건으로 인해서 피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표고 해균의 예방관리입니다. 발생하기 전에 예방관리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관리를 어떻게 하면은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고균의 생장에 최적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거꾸로 표고 해균도 활성화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고균도 곰팡이류이고 해균도 곰팡이류이기 때문에 표고균이 잘 자라면은 그만큼 해균도 잘 자라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균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특히 처음에 적기에 나무를 벌채하는 게 중요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나무 벌채할 때 그 나무에는 적당한 수분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차 시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원목의 적당한 건조는 표고균뿐만 아니라 해균의 예방 관리에도 적합한 방법입니다. 또한 배수시설이 잘 되는 곳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표고균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그 주변에 잡초를 제거함으로써 환경이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표고를 재배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끔 재배자분들이 연락을 하시는데요. 해균이 발생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시면서 해균이 발생하셨을 때 약재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겠는가라고 하면서 상담을 하시는데요.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표고버섯은 정말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재를 사용하는 거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럼 어떤 병해충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고 해균으로 가장 잘 알려진 주홍꼬리 버섯입니다. 이름도 주홍꼬리 버섯인데요. 색깔이 주홍색을 띈다는 거를 상상하실 수 있을 텐데, 주홍꼬리 버섯은 저희가 생각하는 버섯류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버섯이라고 생각하면 표고버섯처럼 우산처럼 생긴 버섯들을 많이 상상하시는데요. 그러한 버섯 외에 주머니에처럼 생겨있는 잔황균류에 속합니다. 주홍꼬리 버섯은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고 있고 그만큼 발생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서도 강력하게 살아남는 해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주로 상수리나무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발생 원인으로는 원목이 건조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원목 재배에서 주로 발생하는 해균들 중에서는 주홍꼬리 버섯뿐만 아니라 푸른 곰팡이류와 같은 다른 균들도 있는데요. 주홍꼬리 버섯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다른 곰팡이들을 침입을 취약하게 만드는 특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홍꼬리 버섯이 발생하기 전에 건조한 조건을 저희가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이런 강력한 해균이 우리 표고 원목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표고균을 접종한 원목들에게 비응막을 씌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야외에 재배하고 있는 원목 재배들의 경우에는 좀 더 주홍꼬리 버섯들의 피해가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홍꼬리 버섯의 예방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홍꼬리 버섯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채 시에 고사목이라는 것은 말라서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아까 주홍꼬리 버섯들은 건조한 조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사목에 많이 발생하고 장가지가 없는 많이 떨어져서 있는 곳들을 피해야 합니다. 거듭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적기에 나무를 벌채를 함으로써 수분 조건이 잘 형성된 원목에 꼭 반드시 접종을 하셔서 주홍꼬리 버섯을 예방하셔야 되고요. 상수리나무 경우에는 아까 배웠듯이 상수리나무 경우에 주홍꼬리 버섯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소경목보다는 큰 대경목을 사용하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한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2차 시에 배웠었던 눕히기 하는 장소에는 덥고 건조한 곳을 피하면은 아무래도 주홍꼬리 버섯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요. 행여 오염이 된 후에는 재배사 내부의 온습도를 좀 더 조절을 함으로써 주홍꼬리 버섯의 피해를 줄이는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홍꼬리 버섯이 건조되었을 때 많이 확장되더라도 이 온도와 습도 조건이 알맞게 조절이 되면 많이 발생했던 주홍꼬리 버섯들이 좀 더 사그라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사광선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조한 환경을 조절하는 데에는 직사광선 노출만큼 큰 피해가 또 없습니다. 따라서 직사광선 노출을 피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활한 배수 시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물 관리뿐만 아니라 습도 조절을 위해서 통풍을 위한 바닥의 제초 작업도 실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홍꼬리 버섯 다음에 두 번째로 강력한 검은 팥버섯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팥버섯은 검은 혹버섯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 해균 또한 잔황균 문에 속하는 균입니다. 여러분들이 잔황균이라고 하면은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표고처럼 우산 모양으로 생긴 거는 담자균문, 자자가 아들 자자예요, 한자로. 그래서 자식을 메고 있는 균들을 담자균이라고 하고, 잔황균은 낭자가 주머니 낭자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포자를 자식을 담고 있는 버섯들을 잔황균문이라고 합니다. 주홍꼬리 버섯도 그렇고 검은 팥버섯 혹은 검은 혹버섯이라고 불리는 균들은 재배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버섯의 모양이 우산처럼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주머니에 자식을 담고 있는 잔황균문에 속하는 균들입니다. 네, 검은 팥버섯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검은 팥버섯들은 초기에는 황록색이다가 점차 성숙할수록 흑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그 12월이나 1월, 그러니까 추운 시기에 벌채와 원목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 검은 팥버섯 또한 상수리나무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주홍꼬리 버섯은 그 건조한 조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검은 팥버섯은 건조된 원목이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과습할 때, 그러니까 습도가 너무 높을 때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 검은 팥버섯의 예방 방법은 이른 봄 이후에 온도가 점점 올라갈 때 통풍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습도가 너무 높았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건조하지도 그다음에 너무 습하지도 않는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고균의 활작 초기에는 20도 이상이 되지 않게 관리를 하셔서 검은 팥버섯의 예방을 하셔야 되고요. 건조에 약한 상수리나무는 특히나 관리에 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홍 꼬리버섯뿐만 아니라 검은 팥버섯을 예방하기 위해는 이 표고 재배하기 위한 원목이 너무 건조해서 말라있는 상태도 좋지 않고 너무 축축해서 습도가 너무 높은 상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재배자분들의 알맞은 표고 재배를 위한 환경 조절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표고 해균의 종류 세 번째로는 푸른 곰팡이류가 되겠습니다. 푸른 곰팡이류는 저희가 흔히들 페니실리움인데요. 육안으로 보셔도 파랗게 생긴 표고균 외에 파랗게 생긴 곰팡이들을 보시면 푸른 곰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푸른 곰팡이는 정말 언제 어디서든 발생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관찰되는 해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장마철인 6월에는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곰팡이류가 비가 많이 와서 습하거나 아니면은 좀 축축한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마철인 6월에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다른 곰팡이에 비해서 해균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심한데요.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중 관찰되는 곰팡이인 만큼 여러 종류의 환경 조건에서도 강력하게 살아남는 특성이 있어서 그만큼 표고균을 죽이는 살상력이 뛰어난 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표고 곰팡이류에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피가 벗겨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피라고 하면은 표고 원목의 겉껍질을 말을 하는데요. 겉껍질이 벗겨지게 되면 아무래도 주위 외부의 공기의 오염도에 노출되기 때문에 다른 해균류, 그러니까 푸른 곰팡이류에 노출되어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표고균도 곰팡이고 세균들도 곰팡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곰팡이는 약간 온도가 높으면서 습한 조건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온 다습하지 않는 재배 환경을 조절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표고 품종 중에는 이런 해균의 저항성에 강한 품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배자 여러분들의 재배 환경 조건이 아무래도 푸른 곰팡이류의 감염에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은 저항성 품종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런 표고 품종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직 재배사를 짓지 않으신 재배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은 해당 재배사가 위치한 곳이 이러한 해균의 예방을 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먼저 고민을 하신 다음에 재배 환경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표고 해균은 직사광선, 그 다음에 건조한 환경 조건, 또 반대로 너무 과습한 환경 조건에는 해균의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류들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절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균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베노밀이나 다른 농약제를 사용하셔가지고 이 피해를 줄이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경우보다는 표고 재배는 친환경 조건에서 재배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무버섯이 되겠습니다. 고무버섯은 약간 고무처럼 말랑말랑한 버섯을 말하는데요. 고무버섯은 약간 동그란 버섯 형태이면서 암갈색이다가 약간 연한 갈색이라는 뜻이죠. 연한 갈색이다가 점점점 이 해균이 성숙하면서 까만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고무버섯이 먹을 수 있는 버섯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이제 실제로 먹어보셨다는 재배자분들은 아직 제가 만나보진 못했는데 이 고무버섯은 발생 시기가 6월부터 10월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그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을 하고요. 이러기 때문에 원봉을 충분히 건조시켜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표고균을 접종할 때 그 활착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셔가지고 적기에 표고균이 잘 자랐을 때 고무버섯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주홍 꼬리버섯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해균에 관해서 주요한 해균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해균뿐만 아니라 해충도 해충의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충 중에 하나는 털두꺼비 하늘소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털두꺼비 하늘소의 유충,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애벌레 상태를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으시고요. 털두꺼비 하늘소의 이제 성충, 어른이 되었을 때 모습은 두 번째 그림으로 볼 수 있으십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두꺼비의 피부처럼 약간 오돌토돌한 그런 겉껍질을 가지고 있는 하늘소인데요. 이 털두꺼비 하늘소는 고사가 된 지, 그러니까 말라 죽은 그 나무가 저희가 재배하고자 하는 원목에 섞여 있을 때 발생하는 그 해충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소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원목에다가 방충망을 덮어서 이 큰 어른이 된 그 하늘소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털두꺼비 하늘소는 아까 그림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자라도 한 3cm 정도밖에 크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곤충 중에 하나인데 이 성충들은 8월에서 10월 사이에 날개가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충망을 덮고 있으면 아무래도 더 많은 피해 확산을 좀 줄이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낙엽이나 쓰러진 나무 아래에서 활동하는 특징이 있고 표고 골목을 접종하고 그 이듬해 3월 달에 활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월하고 8월 사이에 이제 다른 알을 낳는 시기가 되어서 2차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이 시기에 좀 더 털두꺼비 하늘소의 확산을 방지하는 예방법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애벌레는 특히나 표고 원목의 겉껍질의 안쪽에 불규칙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서식한다는 뜻이죠. 식혜라는 뜻은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식혜는 그 나무 겉껍질에 있는 나무 조직들을 애벌레가 이렇게 갉아먹는 상황을 식혜라고 합니다. 그만큼 겉껍질에 표고 원목의 겉껍질의 안쪽에 애벌레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목 재배 시에 그 원목의 겉껍질이 상하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세대는
그 털두꺼비 하늘소는 보통 1년을 단위로 살기 때문에 2차 감염이 되지 않게 좀 더 관리에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표고버섯 나방이 되겠습니다. 표고버섯 나방은 주로 건표고를 건표고에 피해를 주는 해충 중에 하나인데요. 유충으로는, 그러니까 애벌레 상태로는 겨울에 나고 성충이 되었을 때, 즉 날개가 생겼을 때는 1년에 2번에서 3회 정도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건표고의 주름살에 알을 산란하는 특징이 있고요. 애벌레들은 표고의 내부에 살면서 또 표고를 직접 갉아먹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털두꺼비 하늘소는 원목에 직접 피해를 주는 거고, 표고버섯 나방 같은 경우에는 표고버섯 자체에 피해를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표고버섯 파리류는 표고 톱밥배지에 많이 기생을 합니다. 계속 앞서서 말씀드렸던 해충이나 해균들은 주로 원목재배에 기생하는 해균이나 해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버섯 파리류들은 주로 톱밥 배지에 기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파리들은 아주 작게 5mm 정도로 굉장히 작은 파리들인데요. 환경 조건이 좋으면 좋을수록 증식 속도가 빨라집니다. 즉, 표고 생장에 좋은 조건이 되면 될수록 버섯 파리류의 증가도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섯 파리류가 피해가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는 이 버섯 파리류가 다른 해균이나 다른 선충들을 또 응애들을 응애들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버섯 파리류의 작은 버섯 파리류라 하더라도 날개나 그의 몸, 혹시 다리 등에 다른 해균들을 이렇게 묻혀와서 2차 피해를 발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버섯 파리류의 예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섯 파리류들은 재배사의 발생실의 온도가 높아질 때 더 많이 발생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배사의 온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버섯 파리류가 들어오지 않도록 출입구와 환기구에 방충망을 반드시 설치하셔야 됩니다. 또한 2차 피해를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가 된 톱밥 배지들은 모두 전량 폐기하시는 게 가장 좋은 예방책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늘소, 파리류, 여러 가지 나방류도 있었지만은 원목 재배 시에 가끔 등장하는 민달팽이들이 있습니다. 민달팽이류, 그러니까 특히 달팽이들을 예방용으로 기르시는 분도 있지만은 표고 재배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피해를 주는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민달팽이류들은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민달팽이류들은 원목 재배에서 발생하는 생표고를 먹고 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표고를 오랜 기간 원목 재배로 표고를 잘 재배하고 수확철이 됐을 때 좋은 가격에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발생된 민달팽이류들이 표고버섯 위에 이제 지나다니면서 갉아먹기 때문에 어떤 상품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민달팽이들은 3월하고 6월 사이에 60일 정도 됐을 때 산란을 하고요. 5에서 6개월이 된 후에는 이제 어른 민달팽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표고 수확철에 민달팽이의 피해가 없도록 방지해야 되겠습니다.